자, 센24 수1 여섯 번째 단원인 삼가함수의 그래프 C대응계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76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6번은요. 첫 번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2분의 fx-1 플러스 fx 플러스 3으로 정의하자. x가 5하고 9 사이일 때 gx는 x는 a에서 최대값 b, x는 c에서 최소값 d를 갖는다. 이때 AD 플러스 BC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리고 가가 나와 있죠? 자, 가에서 나온 값을 보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p는 fx 플러스 p를 만족시키는 양수 p의 최소값은 2다 그랬죠. 자, 가장 작은 값이니까 그냥 바로 대입하면 우리는 fx-2가 fx 플러스 2를 만족을 한다. 즉, 얘 간격이 얼마가 됩니까? 4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최소의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fx는 주기가 4인 함수다. 자,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gx가 fx-1 플러스 fx 플러스 3이라는 분자를 갖는데, 자, 이 식에다가 우리 x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fx-1은 fx 플러스 3과 같다.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지. 자, 그럼 우리 결국 gx는 자, 2분의 자, fx 플러스 3이 fx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이거를 우리 그냥 자, 우리는 2 fx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약분해서 결국 얘는 fx 마이너스 1과 같구나. 그래서 우리는 gx가 항상 fx 마이너스 1과 같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두 가지 사실. fx는 주기가 4다. gx는 fx 마이너스 1과 같다. 자, 이제 나로 가봅시다. 자, 0과 4일 때 fx는 1에서 최대값 2를 갖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최대값을 갖는 게 f1이다라는 얘기인 거고. 근데 주기가 지금 4잖아요. 그럼 f1에서도 최대값을 갖지만 4를 더한 f5에서도 최대값을 갖고 또 4를 더한 f9에서도 최대값을 갖겠지. 그지? 그리고 걔네들의 값은 다 최대값 얼마가 돼? 똑같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자, 최소값은 자, F3이죠. 3에서 나오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주기가 4니까 4를 더해서 F7, 4를 더해서 F11 등등등 하고 얘네들은 전부 다 최소값 마이너스 자, 2.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됐죠? 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관계식을 봅시다. 자, 그러면 F1일 때, 여기가 1일 때 gx는 어떻게 돼요? 항상 이 관계를 보면 gx의 x의 값이 fx의 x값보다 1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라고? 위에 있는 식들은 다 우리가 바꿔서 여기는 g2 그리고 g6 그리고 G10 등등등이 되고 얘네들도 똑같이 2라는 최대값을 갖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얘네 둘은 서로 같은 함수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 gx가 5하고 9 사이에서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6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 사이에 들어간 게. 그러니까 x가 6, 즉 a가 6에서 자, 그때 최대값을 b 그랬으니까 b는 2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반면 최소값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야. gx의 x값이 fx의 x값보다 2보다 클 때 같아지는 거니까 얘는 전부 다 g4, g8, 그 다음에 g12 등등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걔네들의 값은 모두 마이너스 2일 거야. 그런데 이 중에서 5하고 9 사이 있는 값이 뭐예요? g8이죠. 그래서 자, 문제에서 x는 c에서 최소값 d를 간다고 그랬으니까 c가 8이고 그때 최소값 d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D 플러스 BC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 AD는 6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곱인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자, BC는 B가 2고 그 다음에 C가 8이니까 곱해서 8이 16 더하니까 답은 4가 되겠네요. 자, 이제 767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767번은
자, 세타의 범위가 0과 4분의 파이 사이일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세타가 0과 4분의 파이 사이일 때,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크기 비교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럼 우리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만 여기다 잠깐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원래 이제 2분의 파이까지 그래프를 그릴 텐데, 자, 여기가 1이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사인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사인 세타야. 얘가 세타 축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얘가 뭐예요? 코사인 세타예요, 얘가. 자, 둘의 교점이 되는 지점. 즉, 함수값이 같은 지점이 얼마였다는 거 우리 다들 알아요. 4분의 파이라는 거 다들 알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0과 4분의 파이에서는 누가 항상 커요? 여기에서는 항상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작은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이건 약간 지수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즉, 사인하고 코사인이 다 밑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런데 얘네들의 값은 둘 다 뭐하고 뭐 사이에서요. 이 범위에서. 사인 세타도 0과 1 사이 있는 값이잖아. 그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여기가 2분의 루트 2니까 자, 사인 세타는 자, 0과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보다 작은 값. 어쨌든 1보다는 작아. 그지? 이런 값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보다는 크지만 어쨌든 1보다는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다 1보다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얘네를 지수함수 형태로 본다면 얘는 다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의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수의 부등호 방향하고 그 다음에 밑의 부등호 방향이 어때야 돼? 서로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먼저 A하고 B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A하고 B는 둘 다 밑이 사인 세타야. 그럼 얘네들은 둘이 똑같은 밑을 갖고 있는 감소함수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지수가 달라. 지수가 어떻게 달라? 사인 세타 A는 그 다음에 B는 코사인 세타야. 근데 누가 더 커요? 코사인 세타가 더 크지. 그러면 오히려 이건 부동 방향이 어떻게 돼? 이게 감소함수니까 반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A가 B보다 크구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랑 누구를 비교할까요? 자, A하고 C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 A하고 C를. 자, 그럼 A는 자, 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제곱이고 그 다음에 C는 자, 코사인 세타의 자, 사인 세타 제곱이에요. 이번에는 뭐가 같습니까? 지수가 똑같죠. 자, 지수가 똑같을 때는 밑의 크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지수가 같기 때문에. 근데 지금 누가 더 커요? 코사인이 더 크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크기가. 그러면 결국 A는 또 C보다 작죠. 그러면 결국 얘네들의 크기는 저절로 B, A, C로 되니까 굳이 우리가 B하고 C의 크기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A가 B보다 크고 C보다 작다. B, A, C의 크기 순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768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파이는 fx다. 파이가 죽인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파이만큼씩 커질 때마다 함수값이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나에서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그랬어. 자, 그래프를 이거는 그려봐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y는 파이분의 x와의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우리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길게 봐서 이렇게 자, 우리가 좌우에서 봐야 되니까 가운데쯤에 이렇게 원점을 두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까지일 때까지 그 다음에 파이일 때 그 다음에 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일 때 이렇게 네 칸으로 나눠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은 0하고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서 다른 그래프를 그리죠. 하나는 사인 4x고 하나는 마이너스 사인 4x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주기가 되는 게 맞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 사이도 오른쪽과 똑같은 그래프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자, 보조선을 긋기 위해서 자, 지금 최대 최소의 변화는 없죠.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에다가 우리 이렇게 보조선을 찍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원래 주기가 2파인데 4로 나눠서 어떻게 돼? 2분의 파이가 돼. 그건 얘도 마찬가지야. 아, 그러면 여기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모든 그래프, 원래 그 사인 곡선의 한 텀을 다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르고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이거는 y에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변형시킨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건 뭐야? x축 대칭 이동을 한 거야. 이 위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킨 거지.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쪽이 내려오고 오히려 이쪽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에도 이 그래프와 똑같은 모양을 역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기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 됐죠, 준비가.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직선 긋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지? 이런 것들 나오면은 경계값이 나오는, 즉 1이 나오는 x값 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x값을 찾아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되나 봤더니 y에다가 1을 대입을 하니까 파이분의 x 이렇게 돼서 x가 파이. 얘는 파이 컴마 1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일 때 또 우리가 이렇게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x는 마이너스 파이가 돼서 자, 마이너스 파이 컴마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쭉 끝까지 연결을 해주면 이런 직선을 그릴 수가 있고 이때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교점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8개가 되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769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는 sin 파이 x,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와 직선 y는 3분의 2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플러스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이거는 특수각이 아니야. 함수값을 보니까 3분의 2가 나와 있어. 그지? 여러분들이 이미 외워서 알고 있는 특수각의 삼각비 중에는 3분의 2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각을 직접 구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대칭성에 의해서만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자, 최초 1사분면에 해당되는 이 알파 값을 함수에다 대입을 하면 F알파. 그리고 그 F알파가 뭐야? 사인 파이 알파죠. 그래서 사인 파이 알파의 값은 함수값이 얼마예요? 3분의 2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얘를 구해놔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식을 정리하고 나서 값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대부분 자 최초 일사면에서 나왔던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구해. 특수각도 사실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특수각이 아닐 때는 오히려 더 이걸 꼼꼼히 챙겨서 봐야 되는 거죠. 이 값으로만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래프를 조금만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제 대칭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주기를 좀 알아야 되거든. 자, 이거 원래 사인 x의 주기가 2파인데 그 파이로 나누니까 이거의 주기는 우리가 2라는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는 절반이니까 1이 되겠고, 그지? 이제 이거를 참고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베타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 값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그지? 자, 그 다음 감마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2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야, 이 대칭성이라는 게, 결국엔. 그래서 이걸 놓고서 할 건데, 그럼 우리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자고요.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플러스 1의 값은, 자, f 알파의 베타가 뭐야?
1 마이너스 알파죠. 감마가 뭐예요? 플러스 2 플러스 알파 이제 플러스 1이 됐어. 자, 그럼 인제 얘는 뭐가 됩니까? F 하고요. 알파는 하나 인제 지워졌고, 자, 그다음에 알파, 그다음에 플러스 4가 되는 그런 값이네. 됐지? 자, 그럼 인제 얘를 fx가 뭐였어요? fx가 sin 파이 x니까 거기다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럼 얘는 f 어 잠시만요. 대입을 바로 해서 자, 나온 값이 뭐예요? sin 파이 알파 플러스 4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전개해 보면 sin 파이 알파 플러스 4 파이야. 근데 이 4 파이는 뭐야? 주기잖아, 주기.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예요? sin 파이 알파인 거야. 주기는 덜어내고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sin 파이 알파의 값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우리 3분의 2니까 그냥 이건 간단하게 3분의 2라는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에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분의 1을 구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f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베타는 뭐라고? 1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이네요. 자, 그러면 알파 지워지고 f, 그 다음 뭐야? 우리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바로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sin. 자, 2분의 3파이네요. 됐죠? 예, 2분의 3이니까 사인 2분의 3파이고 사인 2분의 3파이는 원래 그냥 사인 x로 둔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인 거잖아. 그지?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예. 자, 이제 다 됐죠? 자, 따라서 자, 두 개를 더한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1을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770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 같이 함수 y는 a sin bx의 그래프의 일부분과 x축의 평행한 직선 l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3하고 크다. 자, x축과 직선 l 및 두 직선 x는 3, x는 9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48 루트 2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b분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 먼저 이 그래프는 3하고 9가 위치가 보니까 여기 중점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대칭이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프 모양상 여기는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 중점의 좌표로 구하면 되니까 2분의 3 플러스 9에서 자, 2분의 10이니까 여기 6이 되는 지점이죠. 여기까지 됐죠? 예,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에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주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주기를. 어떻게 압니까? 자, 여기가 6이잖아요. 자, 보면은 여기가 1, 4면, 여기가 2, 4면, 여기가 3, 4면에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4, 4면 끝. 여기가 주기인 거지. 그러면 여기 한 칸의 크기를 구해보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3칸으로 이어졌으니까 6을 3으로 나눠서 여기 한 칸이 2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럼 여기도 2를 더해서 여기가 지금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따라서 이 y는 a sin bx의 주기가 6이구나. 자, 근데 주기 어떻게 구합니까? 단 b는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절대값 b지만 그냥 b분의 2파이고 걔가 얼마? 6인 겁니다. 그래서 둘의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 b는 자 6분의 2파이 즉 3분의 파이 8이죠 참. 예, 잘못 썼네요. 다시 할게요. 자, 주기가 지금 8이었죠. 8이기 때문에 b는 8분의 2파이가 되고 약분해서 b는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이 함수를 우리는 y는 a sin 4분의 파이 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뭔지 자, 여기를 좀 지운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건 다 구했으니까. 자,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도형의 넓이가 48 루트 1이에요. 자, 가로의 길이가 근데 얼마입니까? 여기 6이잖아요. 근데 넓이가 48 루트 2면 자, 높이는 48 루트 1을 자, 6으로 나눈 8 루트 2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 루트 2니까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됩니까? 3,8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게 어디 위에 있어? 바로 이 y는 a sin 4분의 파이 x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도 되겠네. 그래, 대입을 하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8루트 2는 자 a 사인 4분의 3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사인 3파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인 3파이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고, 자, 파이면은 사인 그대로 가고 2, 3면이니까 양수니까 그냥 사인 4분의 파이와 같습니다. 즉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a는 8 루트 2 곱하면서 넘어가면서 역수취하면 되니까 루트 2분의 2, 그래서 a는 1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문제에서 b분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a 곱하기 b분의 1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16 곱하기 b의 역수가 파이분의 4니까 결국 답은 파이분의 6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771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0과 7분의 4 사이에 있는 실수 a와 유리수 b에 대하여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2 sin ax 플러스 b가 있대요. 자, 그 fx 그래프가 2점을 지날 때, 자, 대입해야죠.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자, 대입을 해보니까 일단 어떻게 돼요? 2 sin,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a,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0이죠. 그러면 우린 첫 번째로 b가 b가 마이너스 2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음각 공식에 의해서 자, 마이너스 밖으로 빼면 뺄 수 있죠. 자, 우리 사인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사인 x라는 거 알잖아요. 자, 그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2 사인 2분의 파이 a 또는 뭐 a 파이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런 관계식 얻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분의 7 파이, 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또 역시 2 사인 2분의 7 그 다음에 파이 a 파이라고 할게요. 예,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b가 0이다. 그럼 또 넘겨서 b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7a 파이 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근데 b는 같은 값이잖아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이 b하고 얘하고 같다고 놓고 일단 식을 세워볼 거야. 근데 같다고 놓는데 2는 약분이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인 2분의 a 파이가 마이너스 사인 2분의 7a 파이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찌되었건 간에 얘네들의 값은 서로 같고 모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호는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A는 지금 뭐냐면 양수야.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보다는 이 각의 크기가 더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7배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사인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자,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지점을 각각 여기서 뭐 t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t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그때 만족하는 값을 알파라고 하면 자, 여기는 양수잖아. 그럼 반대로 부호가 음수인 애들은 여기하고 여기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지금 파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하면 돼?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하면 돼? 2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2분의 7a 파이라는 이 값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2분의 a 파이에다가 파이 플러스 알파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파이. 자, 순서만 좀 바꿔 다시 쓸게. 다시. 자, 지금 이 값을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값이 지금 요 값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한다면 얘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얘가 파이 플러스 알파거나 혹은 2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얘는 파이 플러스 알파, 즉 알파가 2분의 a파니까 이런 관계이거나 또는 2분의 7a 파이는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즉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인 거지. 됐죠? 자, 그럼 이거 이쪽으로 넘겨서 빼주면 2분의 6a 파이니까 3a 파이는 파이가 될 거고, 자, 파이를 우리가 약분을 해주면 3a는 1이 돼서 a는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2분의 8a 파이가 되니까 4a 파이는 2파이가 되고, 자, 양쪽에서 2파이를 약분하면 2a는 1이 되니까 a가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a의 값을 지금 구했어요, 우리가. 그럼 이제 이거를 넣어서, 그죠? 이 식에다가 넣어서 우리 맨 처음에 구했던 이 식 있죠? 예, 거기다 넣어서 b를 구해 볼 거예요. 자, 둘은 어차피 똑같은 b의 값을 가지니까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게 이 식에다가 예, 적용을 해서 우리 b의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b는 자, 2 사인 자, a에다 3분의 1을 넣으니까 6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인 6분의 파이는 뭐예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a가 3분의 1일 때 b는 1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가 2분의 1이면 자, b는 2 사인 자, 뭐가 돼요? 2분의 1 넣어서 4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돼서 약분해서 b가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문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수 a와 유리수 b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b는 유리수여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는 3분의 1이고 b가 1이니까 자, 30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0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하고 1을 더하게 되면 3분의 4가 되죠. 자, 그래서 따라서 답은 4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772번 볼게요. 자, y는 sin x 플러스 절대값 sin x의 그래프 이렇게 나왔는데, 이 그래프를 먼저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절대값을 풀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럼 이 절대값 아니 그냥 sin x라고 할게요. 이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뭐가 돼? 2 sin x가 되겠지 이렇게. 그런데 그 sin x의 값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sin x가 되니까 0이 돼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 sin의 곡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쳤을 때 됐니? 자, 이렇게 양수인 부분은 2배가 되고요, 값이. 여기는 0이 돼 버려요. 다시 여기는 이렇게 2배가 되고 여기는 0이 돼 이렇게 음수인 부분은. 그리고 다시 양수인 부분은 이렇게 2배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0이 돼. 그런 걸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직선 y는 ax 플러스 2가 얘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자,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대놓고 음수 a라고 그랬지. 기울기가 음수란 뜻인 거야. 기울기가 음수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y절편이 2인데 얘네 최대값을 2배 했으니까 여길 거야 2. 그럼 음수인 애들이 일로 내려와서 만나는 거는 자, 이쪽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 이쪽 방면하고 만날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서만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쪽에다 다시 그려볼 건데 음의 부분은 사실은 그래프가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오로지 어디서만 나타나니까. 양수 부분에서만 나타나니까 그래프를 우리는 이렇게 x축의 양의 부분에서만 그려주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미리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파이 그 다음에 2파이 또 3파이 한 요 정도만 한번 일단 해보고 또 부족하면 더 늘려서 하거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그냥 다 0이 되고 다시 또 요 사이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y는 ax 플러스 2라는 직선은 어디를 이렇게 0,2를 여기를 y절편으로 하는 y축과 여기서 만나는 그런 직선이고 기울기는 음수야. 자, 그럼 얘네들이
교점의 개수가 3점이 될 때는 3점이 되는 걸 찾는 것보다는 경계가 될 때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점이 2개가 꼭 되는 지점들이 보통 이런 점들, 이 그래프에 있는 어느 점들 중에 반드시 존재할 거라는 거지.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요 파이, 0이라는 점을 지날 때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게 직선을 그어보니까 교점이 2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교점은 1개밖에 안 나오겠지. 근데 이쪽 방향으로 직선이 가게 되면서부터는 교점이 계속 2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어디까지냐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교점이 3개일 때를 찾아보면 교점이 4개일 때, 그죠? 3개인 걸 찾는 거니까 교점이 4개일 때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게 어딘가 했더니 딱 보면 여기네요. 주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죠? 이 파이의 주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날 때니까 거기다 또 우리가 이렇게 자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또 4개가 되는데 요 사이에서는 그 사이에서는 교점이 자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니까 교점이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하나, 둘, 3개가. 그죠? 여기서도 살짝 위로 올라가도 교점은 어쨌든 하나, 둘, 3개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 그러면 자, 이때는 교점이 2개. 이때는 교점이 4개니까 얘네는 포함은 안 돼요. 파이, 0을 지날 때하고 그다음에 3파이, 0을 지날 때는 포함은 안 되지만 그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는 교점이 자, 3개가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을 해서 a 값 구하면 됩니다. 자, 파이, 0을 대입을 하니까 0은 a 파이 플러스 2가 되고 자, 이때 a 값은 자, 마이너스 파이분의 2가 되죠. 자, 또 0은 3a 파이 자, 플러스 2가 되고 자,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3파이분의 2가 됩니다. 자, 분모가 클수록 절대값이 작다는 거 알죠? 하지만 음수니까 그게 더 큰 거야. 그래서 얘네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2보다는 크고 a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파이분의 2보다는 작다. 예, 이렇게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73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9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라고 되어 있지. 자, 우리 이거 상가함수 처음 배울 때, 각 배울 때 했던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큰 각이 한 바퀴 돌았다 생각을 하고 작은 각이 처음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이 동경을 x축이나 y축으로 옮기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게 되면 동경이 x축 위로 오게 돼. x축은 우리가 뭐라고 해? 이거를 2n 파이 자 플러스 0이니까 2n 파이라고 하죠.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큰 각이 9세타고 작은 각이 세타니까 9세타에서 세타를 뺀 값, 즉 8세타. 8세타가 2n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8세타가 2n 파이, 즉 2파이의 배수라는 것만 알고서 찾으면 돼. 근데 문제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세타가 8분의 파이부터 8분의 3파이까지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8배를 해서 8세타의 범위를 구해보면 파이에서부터 3파이 사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요 범위 내에서 8세타가 되는 즉 2파이의 배수가 되는 건 그냥 2파이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세타가 8분의 2파이 즉 4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세타 값을 구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9세타까지 합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제곱이 아니잖아. 제곱이 아닌 거는요. 더해서 0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제곱이 되는 거는요. 더해서 1 되는 걸 찾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더해서 0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코사인의 경우는 자, 코사인 세타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우리가 더하게 되면
자, 파이니까 이거 코사인 그대로지만 2, 3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서 0이 되는 거지. 됐지? 즉 이거는 뭐냐면 이 두 각의 합이 파이가 될 때야. 합이 파이.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지? 그 다음 코사인 세타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어. 자, 그 경우에 그거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것도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역시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합이 아니라 차가 파이다. 차이가 파이가 된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가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합이 파이가 되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쭉 해가지고 우리가 코사인 9세타까지 하는데, 합이 파이가 되어야 되는 경우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값이 합이 같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합이 같아져야죠. 차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세타하고 9세타를 더했을 때, 2세타하고 8세타를 더했을 때, 3세타하고 7세타를 더했을 때가 파이가 돼야 되는 거야. 합을 이용하려면, 합이 파이인 거, 이 위의 식을 이용하려면. 근데 이게 얼마야 전부 다? 10세타가 되죠. 근데 방금 전에 세타가 4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4분의 파이를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5파이가 돼요. 파이가 안 되지,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거 말고. 이제 이건 첫 번째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차가 파이가 되는 경우는 차이가. 됐죠? 합이 아니라 차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같아지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세타부터 9세타까지 기준점을 두고서 우리가 가운데에서 이제 그 차이를 놓고서 생각을 해봤을 때 차이가 파이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세타가 4분의 파이니까, 자, 뭐가 지금 파이가 되려면은 4세타가 되어야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 곱하기 4분의 파이가 돼서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차가 4세타가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경우는 누구랑? 코사인 5세타랑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네는 0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건 이미 위에서 살펴봤잖아. 그러니까 차가 4세타가 나는 것끼리 더해주면 돼. 그럼 코사인 2세타는 누구랑? 코사인 6세타랑 더하면 되고요. 3세타는 7세타랑 더하면 되고 4세타는 8세타랑 더하면 되겠지. 그럼 얘네들은 다 뭐가 돼? 0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여기에 지금 해당되지 않는 것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게 바로 누구야? 코사인 9세타야. 자, 그러면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코사인 9세타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자, 세타가 우리 4분의 파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4분의 9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코사인, 자, 2파이, 4, 2, 8이니까 그리고 4분의 파이. 자, 2파이는 죽이니까 결국 얘는 코사인 4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얘네들의 총합은 나머지는 전부 0이 되겠고, 마지막 코사인 9세타만 2분의 루트 2니까, 그죠? 답은 2분의 루트 2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7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같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위의 점 p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자, 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반지름이 r인 그러한 원 위에 있는 점과 원점이 이루는 그 동경이 이루는 걸 우리가 세타라고 하게 되면, 자, 그 점 p의 좌표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얘는 반지름 1이니까 당연히 r이 1이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즉 여기 이루는 요 각 자체가 세타라는 것을 여기서 암묵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피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거 우리 알았고, 그다음 이제 Q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Q는 각이 어떻게 되냐면 90도를 더해서 이동을 한 거야. 그러면 요 각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Q는 자, 어떻게 돼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컴마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Q의 좌표는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 3면이죠. 그 다음 2분의 파이면 얘를 사인으로 바꿔야 되지. 그 다음에 2, 3면에서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컴마 그 다음 2, 3면이고 또 2분의 파이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2, 3면에서 사인은 양수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Q의 좌표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리 아래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아래 좌표. 아래 좌표는 Q하고 뭐가 똑같아요? X 좌표가 똑같죠. 수직으로 내려간 거니까 우리. 됐니?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게 평행사 변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 평행사 변형이면 얘하고 얘가 평행해야 되고 자, 여기서 S라는 점은 여기서 수선으로 내려서 얻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생긴 점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수직을 이루게 되고 Q점하고 R점은 X좌표가 같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요 PS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세타고 OP의 길이가 1이야. 그럼 우리 그냥 간단하게 사인 코사인 뭐 이용해서 구한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사인이죠. 그래서 여긴 사인 세타예요, 그냥. 그리고 그거 모른다고 해도 점피의 y좌표가 뭐야? 사인 세타잖아.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당연히 사인 세타가 돼야 되지. 그러면 이게 평행사변이니까 OR도 길이가 같겠죠. 그러면 자, y축 방향으로 밑으로 얼마만큼? 사인 세타만큼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원래 Q의 좌표인 코사인 세타에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되니까 아래 좌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래 좌표의 x 좌표를 f 세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y 좌표를 g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f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g 세타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우리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했는데 그럼 s 세타는 평행사변이니까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데 자, 밑변은 그냥 ps로 잡으면 되잖아요, 요 길이. 그리고 이미 알아요, 그게 얼마인지. 사인 세타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높이는 점 S의 x좌표에서부터 점 Q의 x좌표 요 사이의 길이가 높이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됐죠? 근데 S의 x좌표가 뭐였어? 코사인 세타죠, 여기가. 그 다음 요 Q의 x좌표가 뭐였어, 우리?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에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뺀 값이 요 길이가 되니까 결국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세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F 세타 곱하기 G 세타분의 S 세타는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 괄호 열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자, 사인 세타 괄호 열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약분하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또 이항을 해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는 자,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이렇게 되네요. 자,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이항해서 3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네. 그죠? 즉 코사인 세타가 3 사인 세타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 자, 문제에서는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했고 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고 그래서 코사인이 3 사인 세타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약분해서 답이 3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75번 볼게요. 자, 먼저 요 각이 지금 같지가 않은 상태라서 각을 좀 조절을 해볼게요. 자, 먼저 코사인 x-4
4분의 3파이는 자, 음각 공식을 쓰면 우리가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와 같다라는 거 알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코사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x와 같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다시 또 자, 코사인 자, 그 다음 뭡니까 얘가? 4분의 2파이면 2분의 파이지. 그지?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 고칠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죠? 그럼 이제 항상 이런 거 고칠 때 이런 건 예각 취급하라고 그랬지. 예각 취급을 하는 거니까 자, 요게 지금 2분의 파이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코사인을 뭐로 바꾼다? 사인으로 바꾼다. 사인으로 바꿔줘서 얘는 사인. 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얘가 몇 삼면이야? 얘를 우리가 예각 취급을 하게 되면 2분의 파이에서 예각을 간 거니까 얘는 2, 3면이야. 거기서 얘는 마이너스지. 그러면 다시 또 우리 음각 공식을 써서 사인은 부호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요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니까 결국 얘는 사인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와 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fx는 이렇게 정리가 되죠. 제곱을 한 거니까 어쨌든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k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랬으니까 자, 이걸 또 바꿔줘야 돼. 뭐로 바꾸냐면 자, 이런 거 너무 복잡하니까 t로 치환합시다. 이거 됐죠? 자, 그러면 얘를 ft라고 하고 그럼 이제 뭐가 돼요? 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k가 되고 자, 얘는 우리가 하나의 삼각비를 고치기 위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k로 바꾸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예 통째로 다시 이제 코사인으로 됐으니까 아, 이거를 코사인 t 자체를 다시 또 치환을 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두 번씩 하는 게 번거롭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처음부터 각을 바꾸지 말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뭐냐면 그냥 일단 각이 같으니까 얘를 우리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치환을 해버리는 거지. 사실은 그게 더 간결하죠. 그래서 일부러 한번 각만 한번 치환하는 걸 보여줘 봤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코사인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자체를 t로 치환하는 거지. 자, 치환할 때는 항상 뭐 해주시면 돼? 제한된 범위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조심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지? 근데 지금 x에 대한 제한된 범위가 없다 보니까 얘는 x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이 x 값들이. 그럼 t의 값은 항상 어떻게 돼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 함수는 f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t에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1 그리고 t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러한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얘를 이제 완전적으로 고쳐서 자, 최대치수 구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t제곱 플러스 t 하면 자, 4분의 1 들어가면 완전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k 플러스 1이 있었고 자, 플러스 4분의 1을 더해주면 같은 값. 그래서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고요.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꼭지점의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알겠지, 그지? 자,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잖아. 그래서 그래프는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최대값은 어디서 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즉, 여기서 말하는 f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그게 뭐예요? k 플러스 4분의 5인데 자, 그 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그 값이 3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k는 자, 4, 3, 10이니까 4분의 7이구나. 이렇게 k를 구했어. 자, 그럼 식도 아예 그냥 정리를 해놓고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4분의 7이니까 4분의 4에서 4분의 1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최소값 어디서 나와요? 1에서 나오죠? 1에서. 그지?
그래서 F1을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11 그래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8 플러스 4분의 11 그래서 4분의 3이 최소값 m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k 플러스 m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4분의 7 더하기 4분의 3 하면 4분의 10이 될 거고 그래서 얼마? 2분의 5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776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어떤 용수철의 질량이 mg인 추를 매달아 아래쪽 Lcm만큼 잡아당겼다. 아 m은 질량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Lcm만큼 당겨냈다. 그럼 L은 잡아당긴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놓으면 추는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한다. 추를 놓은 뒤 t초. 그래서 t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구나. 자, 왜냐면 식이 복잡하면 문자가 의미하는 거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관계식이 나오죠. h는 20-L 코사인 루트 m 분의 2 파이 t라는 다소 좀 복잡한 식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를 읽어보면 자, 질량이 그랬으니까 m이 144 됐죠? 아래쪽으로 10cm 그러니까 L이 10 놓은 지 2초 그랬으니까 T가 2일 때 그때의 높이와 그랬으니까 그때의 높이를 선생님이 그냥 뭐 편의상 H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H1을 구해봅시다 우리. 그러면 H1은 자 20 마이너스 자 10 곱하기 코사인 자 루트 m이 루트 144니까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t가 2니까 대입하면 4파이가 되겠고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돼.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래서 결국 20 마이너스 5가 되죠. 10 곱하기 2분의 1에서 그래서 15가 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우리 H1의 값은 15라는 거 알았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질량이 Ag인 그랬으니까 이제 M이 A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매달아서 아래로 L 5 루트 이만큼 잡아당겨 놓은지 자, 역시 2초 후 그때의 높이가 그랬으니까 그걸 H2라고 하고 H2를 역시 식에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구해보면 자, 20 마이너스 됐죠? 자, 그 다음에 L이 5 루트 2네요. 그 다음에 코사인 자 루트 m 루트 a 분의 자 그 다음에 2파이 t인데 t가 2니까 4파이지 이건 딱히 우리가 더 계산을 해서 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요식 자체를 바꿀 방법이 없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개의 높이가 같다고 그랬어. 그럼 얘가 지금 방금 구했던 h1인 15와 같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얘하고 얘의 위치를 서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5 루트 2 됐죠? 그 다음에 코사인 자, 루트 a분의 4파이가 자, 15 넘어가 더해주면 얼마? 빼줘야 되겠네요. 쏘리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예. 그러면 양변을 5 루트 1로 또 나누면 코사인 루트 a분의 4파이가 루트 2분의 1이야. 자, 그럼 코사인이 루트 2분의 1을 값을 갖는 거는 많죠.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값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기본값은 뭐야? 4분의 파이죠. 그러면 루트 a분의 4파이가 4분의 파이가 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각각 파이 약분하고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루트 a가 16이 되네요. 그러면 a 값은 양변을 제곱해서 25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문제에서 a는 100보다 커나 같은 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가능하네요. 예, 그래서 바로 그냥 a 값은 256이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77번 보도록 할게요. 자, 777번을 보게 되면, 자, fx는 코사인 x고 gx는 사인 x야. 자, 그거에 대하여 방정식 g. 자, f 인버스 x가 2분의 루트 3의 자,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f 인버스 x를 t로 치환합니다. 복잡하니까. 그럼 얘는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ft는 x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아까 fx의 범위예요. fx가 코사인 x인데 그 x의 범위가 뭐라고 나와 있었어? 0부터 파이까지라고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로 바뀌었어? 그게 ft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에서 문자 모양만 바뀐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t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지. gt는 2분의 루트 3. 그리고 t의 범위는 뭐라 했으니까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우리 2분의 3을 갖는 t의 값을 구해 볼 거예요. 예. 됐죠? 근데 이 gt가 뭐예요? sin t죠? 그럼 sin t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걸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네. 그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0하고 파이 사이에서.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보면 0하고 파이 사이에서 사인은 이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일사면에서 2분의 루트 3 갖는 게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잖아. 그럼 대칭성 이용하면 된다는 거 알죠? 이렇게 돼서. 그지? 그래서 파이에서 이걸 빼면 돼. 그러니까 t는 이거 또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즉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대칭성만 빨리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자, 그럼 이제 t가 뭔지를 아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t를 뭘 치환한 거였지? f 인버스 x를 치환한 거였어. 그럼 그게 3분의 파이 또는 f 인버스 x가 3분의 2파이야. 자, 어쨌든 이거를 만족시키는 두근, 즉 x 값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뭐 아무 데나 넣자고요. 뭐 구분은 없으니까. 그럼 f 인버스 알파가 3분의 파이일 거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베타가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잖아, 우리가. 그지? 그럼 이걸 다시 또 역함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변형을 해보면 f 3분의 파이가 알파, f 3분의 2파이가 베타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fx는 코사인 x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알파니까 알파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3분의 2파이고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게 베타야. 그래서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2니까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778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 y는 자, 4 사인 4분의 1 x 마이너스 파이 x는 0에서부터 10파이 사이와 직선 y는 이가 만나는 점들 중 서로 다른 두 점 A, B와 이 곡선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이 K파이이다.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평행 이동이 된 건데 원래는 치환해서 우리가 해를 구할 땐 치환을 해서 해를 구하잖아. 근데 이거는 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프에 있는 점들을 이용해서 넓이의 최대를 구해야 되니까 원래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자, 대략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좀 그래프를 좀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은 뭐를 할 거냐면 y는 4sin 4분의 1x 즉 쟤를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이동하지 않은 거를 볼게요. 파이만큼 평이동을 안 했다는 말은 0부터 10파이가 이렇게 뭐 마이너스 파이부터 그죠? 파이, 2파이, 3, 4, 5, 6
7, 8, 뭐 9, 뭐 이 정도로 일단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평행이동하기 전이야. x의 범위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여기에다가 우리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이거의 최대 최소는 4하고 일단 마이너스 4라는 거 우리가 알겠지? 그 다음에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주기가 역수배니까 원래 2파이였던 거를 4배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8파이가 돼요, 주기가. 그러니까 0에서부터 8파이까지가 한 주기가 되는 그러한 그래프야. 됐지? 그럼 이제 4등분한 1,3부터 우리가 쭉 그리게 되면 여기가 2파일 때가 이렇게, 그리고 6파일 때가 이렇게 최소가 되는 이런 지점이 될 거고,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 이런 식의 곡선을 그린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갔을 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제 끝값들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지금. 일단 이제 여기서 평이동을 할 거니까. 그래서 대입을 해서 구할 건데, 자, 9파이를 넣어서 한번 해보면, 자, 일단 사인, 4분의 9 파이는 사인, 뭡니까 이게?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잖아. 그럼 주기니까 덜어내면 사인 4분의 파이, 즉 2분의 루트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지금 몇 배를 한 거야? 4배 한 거잖아 지금. 그러면 4 사인 4분의 9파이는 4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돼서 2 루트 2가 돼요. 그러니까 2보다는 좀 큰 값이겠죠. 우리 y는 2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2보다는 좀 큰 값으로 갈 거야 이렇게. 여기가 2네요 지금.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위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 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인, 뭡니까? 이거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가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그지? 역시 거기다 몇 배 했어? 4배 하면은 여기도 곱하기 4에서 마이너스 2 루트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조금 더 큰 값, 절대값이 큰 값, 그러니까 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가 될 거야. 와, 평행이동 어차피 할 건데 뭘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리십니까? 자,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이걸 굳이 평행이동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여기다가 y는 2라는 직선을 우리가 그릴 텐데, 자, 이렇게 y는 2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평행이동해서 바뀐다는 거는 뭐만 바뀌어? 그 교점의 위치만 바뀌지, 이거의 점들 사이의 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리고 이 범위도 평행이동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파이가 0으로 가고 9파이가 10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간격이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굳이 평행이동 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만나는 점 중에 두 점을 AB라고 한 거예요. 이 세 개의 점 중에서 지금 찍어놓은 세 점 중에. 그리고 곡선 위에 또 다른 점 한 점 P에 대해서 넓이의 최대값 그렸으면 일단 여기를 밑변으로 보자고요. 그럼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지점, 여기를 AB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점이 어디겠어? 바로 여기겠지. 거기가 P일 때 우리가 얘네들을 다 연결을 하면, 그죠? 그때 얘의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와,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 잘 보면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여기까지 그리게 되면 여기가 한 텀이 돼요. 예, 한 텀이 되기 때문에 주기가 되는 거지. 즉 AB의 길이는 우리 아까 주기가 뭐라고 했어? 8파이라고 그랬지? 여기가 8파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높이는 이 직선으로부터 이 점 P까지의 길인데 뭐 이것도 다 나왔죠? 여기가 지금 2고요. 여기가 지금 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높이 6이에요. 그러면 이 최대 넓이, 삼각형 PAB의 최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파이 곱하기
4파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쏘리. 4파이가 아니라 높이가 6이죠. 지금 잘못 썼네요. 예. 그래서 약분해서 83, 24파이다. 예, 높이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밑변이고. 그래서 24파이예요. 그거를 k파이라고 했으니까 k는 24다. 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차피 이게 평행 이동을 해서 뭔가 변화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복잡하게 굳이 평행 이동시켜서 그림을 그려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평행 이동시키지 않아도 길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각형 PA의 넓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치는 바뀌겠죠. 실제 위치는 이런 상태가 아닐 거야. 선생님 그려놓은 위치가. 하지만 넓이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굳이 평행 이동시키지 않고 구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779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1은 k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실수 k 값을 알파라고 할 때 40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단 x는 0하고 2파이 사이다. 원래는 얘는 이렇게 구하라고 나온 문제예요. y는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1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y는 k라는 직선을 그어서 얘네들의 교점이 곧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교점이 3개가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그때의 k값을 구하라. 그걸 알파라고 했을 때 40알파를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의 그래프를 이제 그리려면은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y는 코사인 x를 y축의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하고 조금만 밑에다가 x축을 그려볼게요. 자, 그럼 원래 값에서 4분의 1만큼 올라간 요 지점에 4분의 1만큼 자, 지금 여기를 선생님이 그냥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4등분을 했을 때 여기 요쯤 되겠죠? 거기에다가 직선을 그을게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얘가 y는 4분의 1이야 지금. 거기에 그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지금 우리가 평행 이동시킨 이 그래프는 자, 이제 여기가 한 칸이 지금 뭘 의미해요? 4분의 1을 의미하니까 여기서 또 4분의 1만큼 올라간 지점 여기가 최대가 되겠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한 칸이 이제 올라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겠죠. 원래는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하나 올라와서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값들을 조사해보면 4분의 1 더해서 여기는 4분의 5가 되는 지점이고 여기는 원래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여기 위에 지점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지점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역시 얘네를 우리가 4등분을 해서 근데 이렇게 4등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좀 더 우리가 그래프를 원활하게 그려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이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코사인 x의 그래프는 평행 이동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모양일 거예요. 이렇게. 됐죠? 네,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될 거다.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꺾어 올린 거죠? 식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꺾어 올린 거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x축이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 x축과 만나는 점이 대략 이쯤 어딘가 될 거야. 거기서 꺾어 올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여기 4분의 3이 되는 요 지점까지 꺾어 올려지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다른 색으로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꺾어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그리고 그 x축 위에 있던 그래프는 그대로겠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 됐어요. 그럼 이제 y는 k라는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3개가 되는 지점은 딱 한 군데밖에 없죠. 바로 어디? 여기를 지날 때다. 그지? 자,
살짝 좀 핀트가 안 맞지만 대략적으로 보세요. 근데 아까 여기가 얼마라고 그랬어? 4분의 3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실수 k 값을 알파라고 했잖아요. y는 k 알파. 그 k가 얼마일 때야? 4분의 3. 즉 그게 알파. 그래서 40 알파를 구하면 30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얼마나 그래프를 잘 그리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식 전체에다가 씌우게 되면은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남기고 아래 부분만 지금 그린 것처럼 이게 꺾어 올린다는 거, 요 부분만 좀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